여러분들 교재 120쪽을 봅니다. 120쪽을 보면은요, 델타 G0 값을 계산을 할 때 델타 G F0 값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델타 G F0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구했던 델타 G, H F0 값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F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 생성이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죠. 표준 생성 엔탈피인 것처럼 이것도 표준 생성 깁스 자유에너지, 줄여서 표준 생성 자유에너지라고 합니다. 표준 생성 엔탈피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물질 1몰이 그것을 구성하는 표준 상태에다 가장 안정한 호돈수 물질로부터 만들어질 때의 표준 엔탈피 변화인 것처럼 표준 생성 자유에너지라는 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어떤 물질 1몰이 그것을 구성하는 가장 안정한 상태의 호돈수 물질로부터 만들어질 때의 표준 자유에너지 변화에 해당됩니다. 자, 델타 H F0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에 대해서 0이었습니까? 예, 표준 상태에다 가장 안정한 호돈수 물질. 만일에 수소는 표준 상태에서 존재한다라면 어떻게 존재할 때 가장 안정할까요? H2 기체죠. 이것의 표준 생성 엔탈피가 제로입니다. 호돈수 물질이라는 것은 한 종류의 원소예요. 산소로만 구성되어 있는 호돈수 물질 중에서 표준 상태에다 가장 안정한 상태의 물질은 뭘까요? 산소 분자입니다. O2 분자 기체가 표준 생성 엔탈피가 제로. 탄소라면은 탄소의 호돈수 물질 중에서 표준 상태에서 가장 안정한 상태의 호돈수 물질은 탄소, 고체 다이아몬드가 아닙니다. 흑연입니다. 탄소, 고체, 흑연의 표준 생성 엔탈피 값이 0. 철이라고 하면은 철이 고체이고 이 철, 고체, 금속에서도 특별히 무슨 결정 구조냐면은요, 채심입방 결정 구조예요. 그때 그것의 표준 생성 엔탈피 값이 0입니다. 왜 이것들의 값이 0이냐면은 표준 상태에서 가장 안정한 호돈수 물질의 표준 생성 엔탈피를 0으로 놓기로 과학자들끼리 약속을 한 거예요.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의 표준 생성 엔탈피 값을 결국 구하게 되는 것이죠. 델타 G F0 값도 마찬가지 방식입니다. 자, 델타 G F0 값이 0인 것은요, 델타 H F0 값이 0인 물질들입니다. 수소 분자 델타 G F0 값이 0이에요. 표준 상태에서 가장 안정한 상태의 호돈수 물질은 델타 H F0 값도 0이지만 델타 G F0 값도 0이에요. 질소는 질소 분자 상태로 가장 안정한 상태죠. 0입니다. 철 같으면은 철 고체 이 채심 입방 구조에서 0. 흑연 같으면은 탄소 같으면은 탄소 흑연이 델타 H F0도 0, 델타 G F0도 0이죠. 그래서 표준 상태에서 가장 안정한 호돈수 물질들의 값은 그 값들이 0이고 나머지 다른 것들의 값들은요, 상대적으로 구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델타 G F0 값을 안다라면은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어떤 반응의 델타 G0 값을 구하냐, 즉 표준 깁스 자유에너지 변화량 또는 표준 반응 깁스 자유에너지 값을 구할까? 이것을 이용해서 표준 엔탈피 변화 값을 구할 때와 비슷한 공식을 사용을 하게 되겠죠. 어떤 반응의 표준 자유에너지 변화를 구하라 라고 하면 그것은 생성물의 표준 생성 자유에너지의 합 빼기 반응물의 표준 생성 자유에너지의 합을 해서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 120쪽 아래쪽을 보면은요, 괄호 6번을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정리하고 있는 내용 바로 위에서 한 가지 내용을 봅시다. 산화철이 일산화탄소와 반응을 해서 순수한 철과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반응입니다. 이 반응에 표준 자유에너지 변화를 구하라 라고 하면은 생성물의 표준 생성 자유에너지의 합 빼기 반응물의 표준 생성 자유에너지의 합입니다. 이때 누가 표준 생성 자유에너지가 제로냐면은 철이 표준 생성 자유에너지가 제로죠. 호돈수 물질 상태에서 가장 안정한 물질이기 때문에 따라서 생성물의 표준 생성 자유에너지 하면은 이산화탄소의 표준 생성 자유에너지 그리고 개수가 바로 몰수입니다. 곱하기 3 그리고 철의 표준 생성 자유에너지 곱하기인데 이 값은 제로이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응물의 표준 생성 자유에너지의 합하면은 산화철 3가의 표준 생성
자유의 에너지이고 산화철의 경우에는 이것이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얼마요? 예, 표준 생성 자유의 에너지에다가 1이 곱해지죠. 그 다음에 1산화탄소의 표준 생성 자유의 에너지 값이고 개수가 3이기 때문에 얼마 곱해졌습니까? 3이 곱해졌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산하게 되면 이 반응의 표준 자유의 에너지 변화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괄호 6번에서는 어떤 반응의 표준 엔탈피 변화, 표준 엔트로피 변화, 표준 자유에너지 변화를 구하는 공식을 한꺼번에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반응의 표준 엔탈피 변화는 생성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의 합 빼기 반응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의 합입니다. 어떤 반응의 표준 엔트로피 변화는 생성물의 표준 몰 엔트로피의 합 빼기 반응물의 표준 몰 엔트로피의 합입니다. 어떤 반응의 표준 자유에너지 변화는 생성물의 표준 생성 깁스 자유에너지의 합 빼기 반응물의 표준 생성 깁스 자유에너지의 합으로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21페이지에 보면은 괄호 7번 자유에너지 변화와 물질의 조성 평형상수의 관계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델타 G 값은 델타 G0 더하기 RT-LNQ로 적힐 수가 있는데 이 공식은 우리가 화학 평형 단원에서 배우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먼저 암기를 하도록 합시다. 이 공식을 일식이라고 생각합시다. 평형 상태에서는 델타 G 값이 제로입니다. 그리고 평형 상태에서는 이 Q라고 하는 것이 반응률 또는 반응 지수인데 평형 상태에서는 반응률 값이 평형상수하고 같습니다. 따라서 평형 상태 조건을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0 이퀄 델타 G나 더하기 RT ln K가 되어서 결국 이 양을 하게 되면 델타 G낫은 마이너스 RT ln K가 되겠죠. 자, 이 식을 이식이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 이식을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따져보는데 앞에서 델타 H 빼기 T 델타 S를 델타 G라고 놨던 것처럼 델타 H not 빼기 T 델타 S not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놓을 수 있습니까? 델타 G not으로 놓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식을 놓고서 이 이식과 사식을 조합을 해봅시다. 이식에 의하면은 마이너스 RT ln K 값도 델타 G not 값이고 사식에 의하면은 델타 H not 빼기 T 델타 S not도 델타 G not으로 적힐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RT ln K는 곧 델타 H not 빼기 T 델타 S not으로 적힐 수 있고 양변에서 마이너스 RT를 나눠주게 되면은 ln K는 이런 식으로 식을 적을 수가 있겠죠. 자, 이 식에서 라지 T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X축의 값으로 놓고요. ln K 값을 Y축의 값으로 놓게 되면은 Y축의 절편이 R분의 델타 S not 값으로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기울기 값이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 not 값으로 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X축을 T분의 1로 놓았어요. 그리고 Y축을 ln K 값으로 놓았습니다. 기울기가 뭐라고요? 기울기 값이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 not 값으로 표현됐어요. 이 반응 자체가 발열 반응이다라고 하면은 발열 반응에서는 델타 H not 값이 델타 H not 값이 음수이죠. 델타 H not 값이 음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음수를 대입하게 되면 기울기 전체가 뭐가 됩니까? 양수 값으로 묘사가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양수로 묘사가 됐습니다. 자, 이 반응이 흡열 반응이다라고 하면은 흡열 반응에서는 델타 H not 값이 양수이죠. 따라서 기울기 값 이퀄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 not 값인데 이 값이 양수이기 때문에 기울기 전체가 음수 값으로 묘사가 될 수 있겠죠. 기울기가 음수로 묘사가 됐습니다. 이 직선식에서 Y축 절편은 R분의 델타 S not 값으로 묘사가 됐습니다.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라면은 엔트로피 변화량이 양수고 기체 상수로 나눠주더라도 이 값 전체는 양수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음수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음수로 묘사되어 있다는 것은 델타 S나 값이 얼마입니까? 음수이기 때문에 Y축 절편이 음수겠죠. 자, 그러므로 이 두 개의 직선 그래프에서 왼쪽에 이것은요, 발열 과정 델타 H나 값이 음수이면서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델타 S나 값이 음수인 반응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에서는 분명히 흡열 과정이었죠. 흡열 과정이니까 델타 H나 값이 0보다 큰 양수이고, 또 여기서 Y축 절편이 양수라고 하는 것은 엔트로피가 증가해요. 즉 델타 S나 값이 0보다 큰 양수 값이라는 거죠. Y축 절편이 R분의 델타 S나 값인데 Y축 절편이 양수라는 것은 델타 S나 값이 양수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쪽에서 델타 H0과 델타 S0 값이 모두 음수이거나 모두 양수인 반응에 대해서 보통 대학원 시험이라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나期末고사 시험을 친다든지 또는 국가적인 시험을 칠 때 많이 질문받는다고 했습니다. 그게 118페이지 중간에 있는 표 아래쪽에 있는 두 가지 케이스였죠. 이렇게 델타 H나 값이 델타 H나 델타 S나 값이 모두 임수이거나 모두 양수인 반응에 대해서 묘사를 했더니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됐어요. 직선 그래프. 델타 H나 값이 음수인 발열 반응이면서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반응이기 때문에 Y축 절편은 음수고 기울기는 양수죠. 그리고 델타 H나 양수, 델타 S나 값이 델타 S나 값이 0보다 큰 반응의 경우에는 흡열 반응이고, 이 반응은 기울기 값이 음수고 Y축 절편이 양수인 것으로 묘사됐죠.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온도 변화에 따라서 평형상수가 어떻게 변화될 건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X축은 우리가 T분의 1로 놓기로 했어요. 만일에 이 X축의 값이 라지 T라고 하면은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X축의 오른쪽으로 갈 텐데, 여기서는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T분의 1로 묘사가 되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게 되겠죠.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점점 LNK 값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LNK 값이 감소하고 있죠. LNK 값이 감소하는 반응이라는 것은 또 K 값이 감소하는 반응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발열 반응은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평형상수 K 값이 작아지는 거구나. 그리고 흡열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X축에 이 왼쪽으로 가게 되는데,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LNK 값이 커지죠. LNK 값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K 값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흡열 반응의 경우에는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평형상수가 커지는 거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밑에 전형적인 반응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발열 반응이면서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반응, 그리고 흡열 반응이면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반응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각각의 반응들에 대해서는 X축을 T분의 1, Y축을 ln 평형상수로 놨을 때 이런 그래프의 경향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22쪽을 보면은요, 예제 문제가 있습니다. 예제 문제를 같이 풀어봅니다. 표는 아래 반응에 관련된 물질에 대한 25도씨에서의 표준 생성 엔탈피 그리고 표준 엔트로피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표준 엔트로피 값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정확한 표현이 표준 몰 엔트로피 값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 반응에서는 A1몰이 B3몰과 반응해서 C2몰로 변화가 되고 있는 반응입니다. 이때 표준 생성 엔탈피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뭘 계산할 수 있습니까? 표준 엔탈피 값을 계산할 수 있고, 또 표준 몰 엔트로피 값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표준 엔트로피 변화값을 계산할 수 있죠. 표준 엔탈피 변화라고 하는 것은 생성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의 합 빼기 반응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의 합입니다. 이때 합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종류뿐만 아니라 물질의 개수도 그대로 고려해야 되죠. 즉 몰수를 그대로 고려해야 됩니다. 생성물은 C라고 하는 물질 얼마? 2몰이죠. 그래서 2몰 곱하기 C의 표준 생성 엔탈피를 봤더니 얼마로 나와 있냐면은 마이너스 50kJ/몰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반응물을 봤더니 A라고 하는 물질이 1몰, 그리고 표준 생성 엔탈피가 얼마? 제로.
kJ/몰. 그리고 또 반응물에 B가 3몰이 있어요. 3몰 곱하기 표준 생성 엔탈피 값이 0kJ/몰로 나와 있죠. 0이 곱해지기 때문에 어차피 이 값은 0이고요. 몰이 서로 소거가 되니까 남는 단위는 킬로줄이죠. 따라서 델타 H 나 값은 마이너스 100kJ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반응에서의 표준 엔트로피 변화 값도 계산할 수 있죠. 자, 이 값은 생성물의 표준 몰 엔트로피의 합 빼기 반응물의 표준 몰 엔트로피의 합을 해서 구할 수 있고, 생성물은 C밖에 없어요. C가 몇 몰 생성됐습니까? 2몰이죠. 자, 생성물 1몰당, 즉 C 1몰당의 표준 몰 엔트로피는 150 줄/켈빈몰로 나타나 있습니다. 반응물은요, A라고 하는 물질 1몰 곱하기 표준 표준 몰 엔트로피 값이 200 줄/켈빈몰. 또 반응물이 B도 있는데 3몰 곱하기 표준 몰 엔트로피 값이 100 줄/켈빈몰로 계산되어 있죠. 몰과 몰이 분자 분모에서 서로 다 소거되게 되면은 결국 남는 단위는 줄/켈빈 단위만 남게 되겠죠. 앞에 있는 값은 300이에요. 뒤에 있는 값은 200에다가 300이 더해지니까 500이죠. 따라서 이 전체 값은 마이너스 200 줄/켈빈이 되는데, 여기 델타 H나 값을 보면은요, 킬로줄 단위로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도 킬로줄 단위로 나타내 보면은 마이너스 0.200 킬로줄/켈빈으로 적을 수가 있겠죠. 자, 이 반응은 델타 H나 값이 0보다 작은 음수입니다. 음수라고 하는 것은 무슨 과정입니까? 발열 과정이죠. 이 반응에서 엔트로피 변화 값을 갖더니 또 음수예요. 이 음수라고 하는 것은 이 과정에 의해서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바로 앞에서 배웠던 직선 그래프, X축을 T분의 1로 놓고요, Y축을 ln 평형상수로 놨을 때 Y축 절편이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R분의 델타 S나 값이에요. 여기서는 델타 S나 값이 음수이기 때문에 R분의 델타 S나 전체가 0보다 작은 음수죠. LNK 값이 0을 기준으로 음수 양수인데, 일단 Y축 절편 값은 음수 어떤 값이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울기 값은 어떻게 놓을 수 있습니까? 기울기 값은 이 직선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낫이었고, 델타 H낫 값이 음수죠. 전체 기울기는 뭐가 됩니까?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양수인 이런 그래프가 됐습니다. 이런 그래프에서는 온도가 상승하는 쪽이 왼쪽으로 갈수록 상승하는 방향에 해당되는데, 온도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LNK 값이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죠. LNK가 감소한다는 것은 온도가 상승할수록 K 값이 감소하는 반응이구나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문제 보기 기억 연티 것을 보는데, 니은 온도를 올리면은 평형상수 K 값이 상승합니까? 감소합니까? K 값이 작아지고 있죠. 작아지는데 니은의 온도를 올리면은 평형상수가 증가한다라고 잘만 나와 있기 때문에 니은의 보기 내용은 틀렸습니다. 기억 25도씨에서 평형상수가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것을 구하라고 했죠. 자, 이 값에서 평형상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델타 G낫 값을 구하고 그걸로부터 평형상수를 계산할 수 있거든요. 델타 G낫은 델타 H낫 빼기 T 델타 S낫이고, 델타 H낫 값이 얼마로? 예, 마이너스 100 킬로줄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자, 25도씨라고 하는 것을 절대 온도로 따지면은 298켈빈인데, 298켈빈으로 하면은 간단하게 근사를 하기 어려우니까 298과 300이 거의 비슷해서 제가 근사적으로 300으로 해서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델타 S나 값이 킬로줄 단위라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0.200 킬로줄 퍼 켈빈으로 나타났죠. 켈빈 소거되면 결국 킬로줄 단위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앞에 있는 값은요, 마이너스 100입니다. 뒤에 있는 값은 300으로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나옵니까? 예,
마이너스 60으로 나오고 여기 마이너스 표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60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100 그리고 플러스 60이니까 전체 값은 얼마? 마이너스 40kJ로 계산이 될 수가 있겠죠. 델타 G 값이 마이너스 40kJ 정도로 나오고 하여튼 이 값은 음수로 나타나는데 델타 G 값을 알면은 우리는 평형상수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델타 G 값이 음수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음수 마이너스 표시 부가 있죠. RT가 다 각각 양수고 LNK가 뭐가 됩니까? 양수가 된다는 거잖아요. LNK가 양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LNK 값이 양수라는 것은 K 값이 뭐보다 크다? K 값이 1보다 크다라고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도시에서 평형상수는 1보다 크다라고 하는 보기 기억의 설명 내용이 옳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300도시에서 표준 상태에서 정반응이 비자발적이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죠. 자, 이 반응에서 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이냐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델타 G나 값을 계산해야 되고 델타 G나은 델타 H나 빼기 T 델타 S나로 계산하는데 델타 H나 값은 여기서 얼마로 계산됐냐면요. 마이너스 100kJ로 계산되었습니다. 빼기 300켈빈을, 죄송합니다. 300도씨예요. 300도씨라고 하는 것을 절대온도로 나타내 보면은 273을 더하죠. 그래서 573켈빈을 더하게 되고 델타 S나 값이 여기서 계산된 것은 마이너스 0.2 킬로줄 퍼 켈빈으로 계산됐고 켈빈이 적어되면 결국 킬로줄 단위만 나오게 되겠죠. 전체적으로 이 값은 양수 값으로 계산됩니다. 0.2를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0.2 곱하기 573 한 것이 이 100보다는 더 큰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 값은 음수 값이에요. 마이너스 그리고 또 마이너스 보여지니까 양수고 뒤에 있는 양수의 값이 이 앞에 있는 음수 값보다 더 크게 나오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값은 양수가 나오고 델타 G나 값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이 과정은 무슨 값이더라? 예, 비자발적이다라고 표현하게 되겠죠. 디귿의 설명이 옳은 설명입니다. 따라서 이 예제 문제에서는 기억과 디귿의 내용이 옳기 때문에 답은 3번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6장 기체, 액체, 고체와 상평온도를 계속 진행하면서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